이순신. 이순신은 어린 시절 매우 총명하며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어요. 나라를 위해 장군이 되겠다며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였고 전쟁에 대한 병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급제한 이순신은 함경도의 권관이라는 최하급 벼슬로 가게 됐어요. 이곳은 여진족이 자주 쳐들어오는 곳이지만 성벽과 시설이 엉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재능이 아깝다고 다른 곳으로 가라 했지만 이순신은 이곳의 성벽을 다시 쌓아올리고 군대를 재정비하는 등 묵묵히 힘을 다하였어요. 그의 고든 성품과 꼼꼼함은 금세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당시 벼슬에만 눈이 어두운 탐관오리들에게 미움을 받아 더 나쁜 자리로 옮겨 다녔지만 이순신은 가는 곳마다 청렴결백하게 일을 해냈죠. 왜군과 오랑캐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늘 어째서 서로 당파 싸움만 일삼는단 말인가? 나라는 혼란하였지만 이순신은 군대를 더 늘리고 왜군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 무기 개발에도 열중하였습니다. 전라 좌수사로 여수에 있을 때 일입니다. 왜군이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친교를 맺자던 교묘한 술수에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그들의 포악함을 눈치채고 현자, 황자라는 화포와 전함을 만드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왜군을 무찌를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순신은 언제 어디서나 오직 나라를 구할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훈련을 게을리하는 병사들에겐 엄한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순신은 혼자서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장군,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배는 아닌 것 같고. 부하들은 이순신이 그리고 있는 도면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자, 이것이 왜군을 무찌를 병기요. 부하들은 이순신의 말에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아이고, 거북이 같은데 과연 이게 물에 뜰까요? 하지만 부하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새로운 배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달 뒤, 이순신이 만든 철갑선은 당당히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아니, 철갑선이 물에 뜨다니! 당시 배는 오로지 나무로만 만든 것이 전부였으므로 이순신이 만든 철갑선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은 용의 모양을 한 머리에서는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뿜어져 나왔으며 배의 지붕은 철판과 날카로운 송곳으로 만들어져 있어 적군이 배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배의 둘레는 화살과 화포를 쏠 수 있게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왜적을 무찌를 거북선이다. 거북선을 만든 후 얼마 되지 않아 왜군들은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바로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조선의 많은 군사들이 왜군에 맞서 싸웠지만 왜군의 신식 무기에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군은 조선의 땅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전라도를 지키는 것이나 지금은 그런 것을 가릴 때가 아니오. 부산으로 내려가 왜군을 무찌릅시다. 목포 앞바다로 향한 이순신의 군대는 왜군의 배와 치열한 전쟁을 하였습니다. 왜군은 조총과 화살로 맞섰지만 이순신이 지휘하는 군대에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이순신은 왜선 26척을 침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거북선의 승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량 해전으로 향한 이순신은 거북선을 앞세워 왜군들의 배를 차례로 침몰시켰습니다.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다!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왜군의 장수 유키나가는 요시라를 보내 이순신을 처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요시라의 말에 평소 이순신을 시기하던 무리들은 이순신을 역적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순신이 감옥에 잡힌 것을 안 왜군들은 다시 또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이순신이 없는 전쟁터에서 왜군들은 활개를 쳤습니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였습니다. 한산도로 내려가 처참한 광경을 본 이순신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들로는 왜군을 무찌르기 힘들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왜군을 쳐 부셔야 한다. 이순신은 왜군이 명량 해협으로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지형에 맞는 작전을 짰습니다. 왜군은 130척의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하였습니다. 쇠줄을 당겨라! 순간 바닷속에 감춰두었던 쇠줄이 들어올려지자 왜군의 배들은 쇠줄에 걸려 모조리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실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자 조선에 있던 왜군들은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이순신은 도망가는 왜군들을 향해 최후의 일전을 치렀습니다. 바로 그때 왜군이 쏜 총알이 이순신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장군! 조용히 하라. 적들이 나의 죽음을 알아선 안 된다. 어서 진격의 북을 울려라. 장수들과 군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마지막 전투에서 눈부신 업적을 남기며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